안녕하세요. 해운대 마린시티 마린파크 상가의 관리단의 의장을 맡고 있는 전은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전반적인 우리 요 상가 같은 경우 오피스텔 이런 데에서의 이해 당사자들이 지금 서로 간의 분쟁은 어떻게 지금 해결해야 되며 또 소송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전체 숲을 보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해 당사자는 크게 우리가 몇 가지가 있죠. 네 가지가 존재하죠. 이게 관리단이 조직이 되어야 되는 그 관리단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관리회사가 있죠. 그 다음에 구분 소유자, 그 네 번째로는 임차인, 이렇게 나뉘게 될 겁니다. 자, 이게 관리단이 조직되기 전에는 보통은 시행사에서 관리업체를 데리고 와서 자신들의 지금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이 소유자분들과 임차인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투명하게 관리를 하지도 않고 하자 보수 있는 부분을 하지가 않죠. 자, 이런 부분이 지금 많기 때문에 우리 관리단을 조직해야 될 그런 부분에서 거기가 가장 좀 힘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관리단 조직을 위한 집회를 해야 될 거고요. 집회에서 과반수가 통과돼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또 관리인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과반수가 넘지 않았을 때. 그런데 이렇게 승소할 수 있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시행사가 가지고 있는 관리 업체가 어쨌든 지금 불가분하게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정말 이렇게 증거가 아주 횡령 배임이 엄청 큰 것이 있다든지 이랬을 때 빼고는 거의 승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인 직무정지 가처분 있는 부분이 있죠. 그것도 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패소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임시관리인 선임 신청하는 부분도 있죠.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관리단 조직할 때는 집회를 통해서 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인을 과반수를 통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가장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 부분이 되고 나면은 여러분들 관리회사 있죠. 관리회사에 대해서는 시행사 쪽의 관리회사에서는 자, 뭘 하면 되죠? 관리행위 금지 가처분 또는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해서 퇴출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일단 관리단의 조직이 되어져야 됩니다. 알았죠? 관리인이든 관리위원회든 과반수 통과를 통해서. 자, 그래서 관리행위 금지 가처분이나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하게 되면 이제 관리단과 관리업체 사이에 어떤 이해 당사자 사이의 분쟁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시행사라든지 신탁사고는 또 있네요. 그리고 보니까 통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관리회사 쪽은 그쪽 제초에 시행사 쪽하고는 이쪽은 뭐가 있습니까? 하자보수가 있죠. 하자보수 청구 소송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회사가 정상적으로 관리단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위탁 관리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관리업체가 생각보다는 수수료만 받아먹고 자기들의 노하우를 전혀 알려주지도 않고 있죠. 그 관리 자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위탁관리 계약 해지를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관리업체를 변경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단과 구분 소유자 사이에서도 우리가 지금 소송 분쟁이 있는데요. 그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관리비 징수부가 쪽이겠죠. 그리고 관리단하고 지금 구분 소유자 또는 관리단에 종속되어 있는 그때 관리업체가 하기는 다 합니다. 그때 아무튼 관리단 또는 관리회사와 구분 소유자 사이에는 관리비 징수부가 이쪽
부분과 체납 관리비 뭐 이런 부분이죠. 물론 임차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구분 소유자하고 관리단 또는 임차인하고의 좀 분쟁 사례가 또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구분 소유자는 대지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유 부분을 가지고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전유 부분 청구 소송이 매도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공용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 근데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은 거의 드물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분양사에서 할 때는 다 이게 집합 건물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대지권하고 전유 부분하고는 반드시 있죠. 같이 동반되어서 가기 때문에 따로따로 이거는 뭐 안 주고 전유 부분을 왕창 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는 뭐냐면은 또 우리가 공용 부분하고 전유 부분에서 특히 공용 부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무단으로 훼손한 경우에 사용금지 청구 소송이 또 들어갈 수가 있죠. 그 부분도 관리단이나 관리업체하고 소유자분들 또는 임차인하고에게 소송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임차인 있죠. 임차인하고 또 구분 소유자 사이에 또 분쟁이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보증금 반환 소송 있죠. 이런 소송이 좀 있겠죠. 또 뭐 명도 소송도 있을 거고, 그 다음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소송이 있죠.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구분 소유자하고 임차인 사이에서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그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있죠. 반드시 화해 조서를 반드시 미리 꾸며주세요. 미리 만들어서, 그래서 얼마 안 하니까요, 여러분 법원에 신청을 화해 조서를 하게 되면 훨씬 명도 소송을 하면서 이렇게 귀찮지는 않겠죠. 나중에 3개월 이상 지체가 된다지 이랬을 때 바로 여러분 집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명도 소송이라는 거 하게 되면 상당히 여러분 까다롭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도 시간은 시간과 정신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요 정도 지금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간에 이해 당사자 사이에 되도록이면 소송은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소송 없이 대화로 되도록 하도록 하고, 대화를 끊임없이 하더라도 대화가 도저히 안 될 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본인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리고 전체의 공동체에 대한 이익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의 사익을 가지고 그 공동체 이익에 큰 해를 끼칠 때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저희 같은 상가에서도 보면 여러분들 한번 저 분쟁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는 상당히 많이 겪고 이랬기 때문에 뭐 심지어 그러니까 시사 매거진까지 나왔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관리단의 조직이 좀 가장 중요합니다. 그만큼 힘들고 총대를 매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 될까 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총대 맺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많은 분들, 되도록이면 총 한 6명, 7분 이상은 모여서 같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집회하는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과분수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명 결의서라든지 통지문을 또 보내야 되고, 또 일일이 또 사인을 또 받아야 되고, 위임장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 집회 장소도 골라야 되며 여러 가지가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방해도 얼마나 많이 합니다. 시행사 관련된 관리업체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총대를 메고 하신 분들은 정말 있죠.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셔가지고, 변호사도 옆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쪽 관련된 이런 업을 좀 해보신 분들, 특별히 이런데 대출을 시킨 이런 쪽의 노하우를 많이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진행해 줘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팁을 준다면 여러분들께 관리단 조직을 할 때 있죠. 미리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명 결의서와 위임장을 미리 받아주고 난 다음에 통지를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